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시사 공방입니다. 한탕주의에 빠져 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요즘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에 박탈감을 느낀 서민들이 주식과 또 비트코인에 몰리고 있습니다. 더 큰 걱정이 있는데요. 바로 온라인 도박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른들뿐만 아니라 비대면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까지 불법 도박에 뛰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 온라인 도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김경진 세종충북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충북경찰청 정대용 사이버수사대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온라인 도박의 실태, 심각성, 문제점 그리고 또 해결 방안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이제 김경진 센터장님께서 나오셨는데 도박문제관리센터, 네, 뭐 일단 제목에 어떤 일을 하는지 대충은 알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듣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센터 명칭은 정확하게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세종충북센터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센터가 전국에 14개 지역 센터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꽃동네 대학교에서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센터 명칭 안에 이미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이제 좀 알 수 있는 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도박 문제에 대해서 예방하고 치료하는 게 저희의 주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그리고 성인들의 도박 문제도 역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인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문제가 생긴 분들을 잘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도박 문제는 사실 예나 지금이나 뭐 심각한 거는 계속 심각한데 요즘에는 네네. 또 온라인이 발달하고 코로나 그렇죠. 시대에 네. 더 많은 분들이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더 심각해진 상황이라고들 하는데 오늘 그 얘기를 네. 좀 나눠보고 네, 알겠습니다. 전국에 계속 있다라고 많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요즘에 더 심각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정부의 센터는 지금 현재 14개가 네. 운영 중에 있고요. 당연히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네. 사이버 도박 문제일 수밖에 없죠. 온라인에 불법 도박 사이트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걸 또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걸로 인한 폐해가 또 증가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히 이제 여쭤보고요. 또 정대용 대장님께서는 이제 충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계신데 사이버수사대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예, 도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는 네. 충청도 도경 수사부 수사과 소속으로 각종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진행하고 그리고 각 경찰서에 사이버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사이버범죄 수사팀과 사이버범죄 수사 담당 요원들이 있습니다. 네. 수사관들의 업무 지원과 수사 지도를 담당하고 있고 아울러서 이 사이버 범죄의 예방과 홍보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예, 팀 구성은 사이버 도박과 테러를 담당하는 이 사이버 테러 범죄 수사팀이 있고 그리고 몽캠피싱과 같이 이제 금융 범죄라든가 이런 각종 사기 범죄를 다루는 사기 범죄 사이버 경제 범죄 수사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네. 전년도에 특히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됐던 N번방 사건 등과 같이 사이버상의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을 담당하는 사이버 성폭력 수사팀 이렇게 3개 팀으로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하는 예. 곳이다. 네. 다양한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네요. 그죠? 네. 도박도 네. 이제 요즘에는 온라인, 사이버상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범죄에 대해서 또 수사를 하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좀 어떻게 좀 일적으로 아시는 분이신가요? 예, 저희가 2019년도 상호 기관 간의 MOU를 체결해서 이미? 같이 네. 업무 협약을 해서 같이 이제 예방 업무라든가 이런 교육 업무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많이 도움받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은 여기서 이제 검거가 되면 어떤 식으로 교류가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일단은 예방이 더 중요하니까요. 예방 네. 관련해서는 이제 그 사이버 수사대에서 운영하는 또 이제 여러 이제 뭐라고 하죠? 그 정확한 명칭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누리캅스, 네, 누리캅스, 네, 맞습니다.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 네. 회원들에 대한 통해서 온라인상의 홍보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다른 각종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같이 하면서 예방 홍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학생들까지도 초등학생들까지도 이제 그 온라인에 하고 익숙해지는 있죠. 그런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접할 기회가 많아져서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는 뭐 온라인에 좋은 유익한 그런 기능들도 있지만 네네. 또 역기능들도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온라인 도박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사이버 도박, 온라인 도박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온라인 도박이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네네. 같은 내용이죠. 네네. 근데 이제 거기에 코로나 상황까지 이제 더해지면서 온라인 도박이 더욱더 이제 늘어났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이 정확하게 어떤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소년 도박 문제의 대부분은 다 온라인 도박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정도로 온라인으로 대부분 청소년들이 도박을 하고 있고 실제 도박을 얼만큼 많은 청소년들이 도박을 하는가에 대한 실태 조사가 저희가 이제 15년도에 처음 이제 실태 조사를 했었고 그 당시에는 5.1%의 청소년들이 전체 학생들의 5.1%가 도박을 한다. 네. 그리고 그 후에 18년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실태 조사를 했을 때는 6.4%의 청소년들이 좀 도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증가가 됐죠. 근데 최근에 2020년도에 저희가 그 코로나 대유행을 할 때, 2차 유행을 할 때 8월부터 10월 사이에 저희가 실태 조사를 또 한 번 했었습니다. 혹시나 하고.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실태 조사하는 방식이 좀 변화가 돼서인지 아니면 정말로 청소년들이 이제 외부 활동이 없어지면서 이제 학교 생활이라던가 외부에서 이제 친구들을 만나서 뭐 PC방을 가던가 뭐 이런 활동들이 많이 줄어들고 집에서 부모님들의 관리 감독을 더 많이 받게 돼서 그런 영향들을 받아서인지 급격하게 줄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줄었는가 아니면 이번 실태조사의 그런 시점, 코로나 상황에서 면접관이 그동안에 이렇게 해서 가서 대면으로 조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온라인이나 혹은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수집이 된 정보라서 아마 청소년들이 축소 보고했을 가능성도 또 이제 배제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리고 실제로 드러나는 양상들, 여러 가지 양상들을 보면 청소년 도박 문제가 이렇게 급격히 줄었다라고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양상들이 있거든요. 네. 네, 대표적인 것들이 하나가 저희 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청소년의 도박 문제가 점점 줄어들었다라고 하면 청소년들의 이용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저희 센터를 이용하는. 센터를 왜 이용하나요? 상담 받으려고? 네, 도박 문제 때문에 상담받으려고 네.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미 청소년들이 저희 센터까지 유입될 경우는 대부분이 문제가 심각해져 있는 상황에서 유입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소소하게 친구들과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짤짤이라든가 판치기 이 정도 하는 수준으로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저희 센터에 연락을 해서 저 상담 받겠습니다 이러지는 않을 테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 센터에 이미 이렇게 유입이 된 친구들은 도박 문제가 심각한 친구들이고 그걸로 인해서 다양한 폐해가 일어나는데 그런 친구들이 지금 작년도에 이미 많이 늘었다. 전년 대비해서 저희가 보니까 약 30% 정도가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용자가요. 네. 그래서 청소년들의 이런 폐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청소년이 점점 더 이제 뭐 그 온라인 도박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진다. 그럼 성인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어떤가요? 성인들? 그렇죠. 네. 성인의 유병률을 좀 저희가 또 조사하는데 네. 그것도 2년에 한 번씩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6년하고 18년도하고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5.1%의 도박 문제가 있었고 5.3% 또 성인 역시 도박 문제가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체 이제 한국 도박 문제 관리센터를 이용하는 전국에서 도박 문제 관리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보니까 작년에 이용한 이제 20년도에 이용한 인원이 15,033명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약 13% 정도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성인들의 도박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가릴 것 없이 온라인 도박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네네.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근데 실제로 수사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청소년들이 많이 이렇게 좀 적발되고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네. 그 작년에 그 사이버 도박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전국에서 총 7,207명으로 전년 대비 3.6% 소폭 증가했습니다. 네. 근데 저희의 이 단속 실적이라는 것은 이제 수사력을 얼마나 집중하느냐 뭐 이런 거에 달려 있기 때문에 네. 도박 그 결과만으로 이제 도박이 전체적으로 늘어났다라는 이 현상을 나타낸다고 보기엔 좀 어렵지만 네. 작년에는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체 사이버 범죄가 29.7%나 증가를 했습니다. 확실히 늘어났네요. 예, 그리고 뭐 다양한 뭐 범죄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뭐 마스크 판매 사기 같은 것들이 이제 급증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N분방 사건 같은 걸로 인해서 사이버 수사대와 각종 그 사이버 수사 담당한 수사관들의 역량이 그쪽에 또 집중된 바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검거 건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사이버 도박도 어느 정도 증가했으리라 이렇게 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온라인 도박이 뭐 온라인 도박을 한다고 해서 다 불법은 아니잖아요. 네. 합법인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건가? 합법인 것도 있지 않나요? 합법도 있죠. 네. 네, 온라인 도박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합법으로 인정된 도박은 네. 스포츠 베팅을 할 수 있는 배트맨이라는 사이트입니다. 그거 하나요? 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많이들 본인이 하고 있는 도박 사이트가 불법이 아니라고 믿고 하고 있는 청소년들도 많이 있고 성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제 사이트에서 광고할 때 이거는 합법적인 거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니까 마치 정말 이게 합법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이렇게 도박을 하는 경우들이죠. 그 합법인 사행 산업은 우리나라에서 7대 사행 산업밖에 없습니다. 네. 사가미법에 이렇게 딱 제정을 해놨는데요. 그래서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스포츠 구매권, 그다음에 복권, 소싸움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뭐 시청하고 계시는 분 중에서 혹시 내가 사이트를 이용했는데 합법인 줄 알고 사용하고 있다면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죠. 그 사이트는 합법인 건 하나밖에 없다. 네,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근데 청소년들은 그 합법인 것도 합법인 것도 하면 안 청소년들은 되는 불법이죠. 거. 네, 맞습니다. 네. 그건 나이 제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그렇죠. 되나요? 네, 성인부터 할 수 있습니다. 이제 18세 이상부터 도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럼 청소년들이 하는 거는 무조건 그 문제가 불법이고 범죄네요.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예. 그럼 처벌이 되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하게 되면? 그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초범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범죄를 감경받을 수도 있지만 네네. 이제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같은 혐의로 이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청소년들이 그 그럼 대부분은 이제 불법 온라인 도박이겠네요. 네네, 그렇죠. 비율이 그죠? 네네. 그러면은 거기에 아까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건 좀 접근하기가 뭐 비교적 쉽다, 용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비교적 쉽다라는 표현보다 매우 쉽다. 매우 쉽나요? 네네. 그리고 왜냐하면 뭐 인증도 하고 성인 인증을 네네. 대부분 갖고 있지 않은 사이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운영자라고 생각해 본다면 네. 내가 굳이 성인하고 청소년 어차피 불법인데 굳이 성인하고 불법이니까 가릴 이유가 없군요. 그렇죠. 성인하고 뭐 청소년하고 가려가지고 내가 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네네. 돈을 버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좌만 있으면 가입이 이제 수월하게 가입할 수 있고 그리고 이용하는 것도 제한이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너무나 쉽게 이제 도박으로 유입되게 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마련이 됐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청소년도 이제 매년 해마다 좀 늘고 있는 상황이고 성인들 또한 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제가 앞서서 그 오프닝에서 이제 여러 이제 서민들이 살기가 더 팍팍하다 보니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로 또 월급으로는 도저히 뭐 그 자산 증식이 어려운 그런 또 사회적 구조에 여러 가지 뭐 부동산 가격 급등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주식, 뭐 비트코인 거기에 이제 많이 이제 빠지는데 그것도 사실 문제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쨌든 국가가 인정해주진 합법적인 투자, 심해지면 투기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네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물론 이제 투자 플랫폼에서 뭔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이걸 다 전부 다 투자로 봐야 될 것이냐. 그것도 논란이 많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도박 문제에서 도박 치료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실제로 투자가 아닌 도박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저희 센터를 이용하시는 이용자의 대략 한 10%에서 12% 정도는 주식 문제로 오십니다. 아, 주식도 그러면 그 도박관리센터에서는 도박이라고
보는 측면이 있는 거네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도박이 될 수 있고 투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네. 들어서 이제 주식 시장에서 내가 이제 사고 파는 트레이드 방식을 중장기적인 투자를 한다.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기업의 가치를 보고 내가 투자를 한다. 그럼 이건 명백히 투자로 봐야겠죠. 네. 그런데 내가 그 기업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지만 옆에 딱 이제 그날 호가창을 보니까 네.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이 계속 보여요. 그래서 넣다 뺐다를 계속 한다. 소위 네. 말해 단타치기를 하고 있다. 혹은 수익 매매 올라갈 때 팔고 내릴 때 사고 뭐 이거를 하고 있다. 하루에도 여러 번 내가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고 있다. 이건 명백히 도박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후반 이제 중독이나 도박에 대해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다면 제가 좀 더 첨언을 해서 이게 왜 우리가 이 문제를 도박, 투자나 이런 것들도 역시 왜 도박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사실 우리가 이제 말하는 방금 말씀하신 주식이나 비트코인 이런 또 합법적인 그런 투자에 대한 문제점까지 이제 논하면 오늘 또 일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는 또 차치하고 네네. 일단 온라인 도박 거기에 이제 불법 온라인 도박 그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성인도 늘고 청소년도 늘고 있는데 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늘고 있는 이유는 네. 뭐 첫 번째는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들을 많이 이제 제공한다는 거죠. 공급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공급이 늘어나는 이유는 결국 수요가 많아지니까 공급이 또 늘어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서로 이 도박의 그 파이를 늘리는데 서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사이트가 만들어지면 그 사이트를 이용한 이용자가 늘고 거기서 수익이 창출되는 모습들을 보면 나도 한번 해볼까 해서 불법 사이트들이 점점 우후죽순 늘어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피해자는 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유입되는 경로가 매우 수월하다 보니까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도 돈이면 최고다라는 그런 가치가 이제 팽배하고 네. 뭐 청소년들한테 어떤 일 하고 싶니 물어보면 요즘에 제일 1등 대답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요즘 뭐 인플루언서 유튜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유튜버가 왜 하고 싶냐고 물어보면 돈 많이 벌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때는 또 공무원이었는데 안정적인 또 바뀌었군요. 네, 의사나 뭐 이렇게 네. 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네. 결과적으로는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금전 가치가 최상위 가치에 놓여져 있다 보니까 돈이면 다 된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그러면 내가 지금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하면 돈을 좀 이렇게 키워나갈 수 있을까를 이제 골똘히 생각하다 보니 다양한 유혹들에 거기에 휘말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첨언을 드리자면 네. 이 도박이 계속 이렇게 번창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운영자나 이 도박 사이트를 공급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하나의 사업 모델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이 도박 사이트 자체가 이 사람들이 이제 범죄라는 인식보다는 하나의 사업 그리고 그걸 사업을 구성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분담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규모를 확장시켜서 하는 일반적인 사업체와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에 대한 처벌을 받아도 처벌을 통해 뭐 잃는 것보다 내가 돈을 뭐 벌 수 있으니까 뭐 전과가 생기거나 뭐 이런 것들도 크게 개의치 않고 오로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돈이 최고다 하는 이런 마인드가 이제 도박 사이트 운영자 쪽에서도 퍼져 나가기 때문에 공급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특히 학생들이나 다른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되게 이 범죄 이런 도박 사이트가 범죄라는 큰 인식을 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한테 권하고 또 이 도박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수법 중에 하나가 추천인을 한 명을 추천을 하면 자기가 포인트를 얼마를 준다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꼬리에 무는군요. 예,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자꾸 이렇게 회원 수를 늘려나가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규모를 키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번 특정 사이트에 가입을 하면 네.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주민등록번호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핸드폰 번호 같은 것들은 꼭 입력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안내 문자나 뭐 이런 걸 보내준다고 하면서 한번 이 사람들이 계속적인 광고와 유혹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한 사이트에 가입을 하면 내가 이제 그 사이트를 그만두고 이제 도박을 그만하려고 해도 이제 다른 사이트들에게도 그 연락처들이 계속 공유되면서 이 사람에게 계속 연락이 오게 돼서
계속 유혹을 하는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냥 아예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군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네.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이 영업력이 대단한 거죠. 네, 한번 이제 잡으면 놓질 않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충전할 때 뭐 10%, 15%를 더 보상해 주겠다. 내가 이제 환전하는 금액의 10%, 15%를 더 해주겠다. 그리고 뭐 매번 충전할 때마다 우리가 이제 사이트 이용하시는 분들은 매충, 뭐 첫충 뭐 이렇게 하는데 충전할 때 뭐 10% 혹은 뭐 15%를 더 주는 거죠. 내가 100만 원을 입금하면 115만 원. 100만 원, 115만 원 이렇게 주니까 안 하면 손해가 나는 느낌인 거죠. 그런 네. 이렇게 받으면 15만 원 공짜로 생기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 그러면 그 온라인 도박이 저희가 이제 옛날에 계속 과거에 알고 있는 뭐 막고나 뭐 포커 이런 게 아니고 종류도 또 아주 다양해졌다고 들었는데 어떤 종류가 있나요?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네. 이 도박이라고 하면 예전에부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막고, 고스톱, 포커 네네. 이런 것들이 한동안 좀 유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런 도박들은 이제 한 자리에 앉아서 계속 그 카드를 누르고 돌리면서 확인하고 하는 이런 게임 형태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는 이게 뭐 본인도 피곤하고 주변에 되게 그 중간에서 이제 카드가 한 바퀴 돌 때마다 게임이 한번 끝날 때마다 중간에 이제 수수료를 띄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운영자들한테 수익이 너무 집중되고 도박 행위자들이 이제 이거 돈 안 된다 이런 판단이 쓰니까 그 쉽게 말해서 이제 그런 유형의 도박들은 이제 좀 접어들고 얼마 전부터 이제 스포츠 토토가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스포츠 토토는 합법이잖아요. 예, 근데 사설 스포츠 토토로 우리 그 합법적인 스포츠 토토에 유사하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건데 뭐 당연하게도 이 합법적인 스포츠 토토에서 이 제한하는 규정들 같은 것들은 다 어기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더 큰 베팅, 뭐 더 많은 배당금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당연한 말씀이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뭐 이용자들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도 다양한 뭐 이런 수법에 속아서 더 크게 베팅을 했다가 돈을 더 많이 잃고 그로 인해서 이제 다시 또 돈을 벌기 위해 또 도전했다가 이제 중독에 빠져버리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스포츠 토토가 또 이 사람들한테 많이 파고들었던 이런 사설 스포츠 토토가 많이 파고들었던 이유는 이제 그 스포츠에 대한 그 관심도 많이 있었고 사람들이 예전 도박처럼 일반 포카나 카드나 이런 고스톱처럼 자리에 앉아서 이제 카드를 누르는 걸 하는 거 없이 한번 베팅을 하고 자기들이 이 베팅한 경기를 관람하는 이런 형태로 재미도 있군요. 스포츠에 대한 재미까지 있으니까 더 그게 이제 인기를 끄는 거네요. 예, 그렇게 인기를 끌었지만 사실상 그런 방식으로도 역시 이용자들은 계속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겠죠. 예, 대부분 어느 정도 이제 베팅이 맞는다 하더라도 이제 먹튀 사이트라는 게 있는데요. 한 번의 이벤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번에는 베팅을 크게 한다거나 뭐 이런 유혹을 한 후에 돈이 많이 모이면 그냥 사이트 문을 닫아버리고 돈만 받고 바로 채는 이런 수법들도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그 불법 그 도박 사이트 중에서는 가장 뭐 규모가 큰 거는 스포츠 관련 그런 거예요? 최근에 이 도박 사이트에 좀 보면서 뭐가 가장 규모가? 스포츠도 뭐 도박을 많이들 이용하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실시간 도박이라고 해서 뭐 사다리나 달팽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뭐 사다리를 그려서 이제 직장에서도 뭐 간식 내기에서 뭐 음료수 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형태를 고스란히 온라인으로 옮겨놓은 거죠. 그래서 홀이냐 짝이냐 이렇게 맞추게 하고 뭐 동전 던지기를 온라인에 올려놔서 앞면이 나올 거냐 뒷면이 나올 거냐, 축구해서 뭐 골이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거냐, 우측으로 들어갈 거냐 좌측으로 들어갈 거냐 이런 것들을 맞추도록 해놓고 거기에 돈을 걸게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들이 급격히 불법 도박으로 쑥 빨려 들어가는 이유 중에 좀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그 불법 사이트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그래픽 자체가 그냥 도박 같지 않습니다. 그냥
게임 같은. 게임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등학생이 그걸 하고 있으면 선생님들이 그걸 봐도 야, 이 녀석 유치하게 너가 이런 거 할 때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그래픽 자체가 비주얼이 그냥 뭐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이 할 법한 오. 그런 게임 형태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 집에서 해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부모님이 부모님도 봐도. 모르시죠. 예, 저희가 이제 청소년 기관에 가서 이제 이제 교육을 할 때도 네. 제가 이제 이제 달팽이라는 불법 도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그걸 보고 선생님 한 분이 깜짝 놀라세요. 저 그거 해봤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선생님 이걸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청소년이 자기 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이 그거 하면서 이거 재밌어서 한번 해보세요라고 해서 본인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청소년을 만나고 있는 네. 뭐 선생님이라든지 혹은 부모님들이 이 문제에서 잘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면 청소년들 도박 문제에 대해서 좀 이게 걸러내고 좀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도박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네. 오히려 청소년들이 성인들이 하지 않는 도박까지 더 많이 폭넓게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예. 2019년도 그 특별단속에서 이 단속된 결과를 좀 분석을 네. 해보면 단속된 피의자들이 했던 게임 그 도박에 최다수를 차지하는 건 스포츠 토토였습니다. 스포츠 관련 네, 도박이 가장 사설 크군요. 스포츠 도박이죠. 그러니까 네. 57.5%가 이런 스포츠류 도박이었고요. 그리고 경륜, 경정, 경마를 빙자한 이런 사기, 이런 도박들이 7.7%였고, 네. 카지노류의 불법 도박도 3.4%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다리류나 이런 신종 도박의 비중도 상당히 컸는데요. 네. 그런 뭐 기타로 분류되는 그런 도박이 이제 31.4%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 스포츠 토토 도박이 이 유행을 하면서 그것보다 조금 더 이제 경기가 좀 빨리 끝나고, 그러니까 게임이 금방금방 끝나잖아요. 저런 그 뭐 달팽이라든가 이런 사다리 게임 같은 것들, 그 유치하면서도 그 아기자기하고 그 빨리 끝나고 하는 이런 도박들이 최근에 급격히 좀 확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그런 유혹들이 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학부모님들이나 그 선생님들께서 각별히 좀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이런 문제들을 좀 차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냥 자녀가 그냥 게임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네네. 뭐 막 그래픽 엄청난 그런 게임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게임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그게 도박이면 얼마나 충격이 크실까요? 그렇죠. 네, 잘 알아두실 선생님도 예. 포함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네요. 그 불법 온라인 그런 도박 사이트들이 사실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국에 이렇게 좀 서버를 둬서 예. 적발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면서요? 예, 이게 좀 단속에 좀 애로 사항이고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이런 그 도박 사이트들은 뭐 해외 데이터 센터를 이용해서 그 도박 서버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뭐 인터넷 데이터 센터가 좀 활발하게 운영되는 뭐 일본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의 그 서버를 설치하고, 그리고 도박 사이트 운영하는 그 사무실은 또 다른 나라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필리핀이나 물론 그 동남아 아니면 중국이라든가 이런 외국에 운영 사무실을 두고 원격으로 이제 또 다른 나라에 있는 그 서버를 관리하면서 운영을 하고요. 국내외에도 그 조직원을 두면서 이 국제적인 이런 시스템으로 조직화된 체계를 갖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을 하려면 네. 먼저 이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부터가 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외국에 있는 자료들을 또 수집을 해야 되고요. 계좌 분석이라든가 이런 작업들을 거쳐서 많이 시간이 소요되고, 피의자들도 해외에 거주하거나 소지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이 피의자들을 검거하는데도 뭐 다양한 수법으로 검거하고 있지만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 이제 당연히 불법 온라인 사이트 운영업자들은 당연히 이제 검거하면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검거를 해야 되고, 그러면 그 사이트에서 이용한 청소년들, 그러면 이용자 만약에 그 불법 사이트가 적발이 돼요. 네. 그러면 거기에 이용했던 청소년들도 사실은 불법이었잖아요. 예, 불법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같이 조사를 받거나 어떻게 사실상 되나요? 이게 그 저희가 5년간 단속한 피의자가 한 980명 정도 해당이 되는데 네. 그 중에서 미성년자의 경우,
청소 10대 청소년인 경우는 2.4% 정도밖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네. 대부분은 운영자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을 하고 네. 그리고 운영자와 이제 다핵 그 도박 행위자들 위주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인 경우에는 그렇게 해당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청소년들이 도박을 안 한다, 뭐 덜 한다라기보다는 수사 대상에서 좀 우선시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학생들에게 대해서는 이런 계도와 이런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금액이 크거나 행위가 좀 심각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군요. 그 네. 규모가 크거나 그러면. 네. 일단은 여러 지금 그 도박 문제관리센터에서 이제 계시기 때문에 여러 이제 청소년 도박 그런 에 빠진 그런 청소년들 많이 보실 텐데요. 어릴 때부터 좀 도박에 빠진다는 거는 어떤 문제들이 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뭐 성인과 청소년은 할 것 없이 네. 도박에 빠지는 개인 특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자극 추구 성향이 강한 사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극을 계속 따라다니는 사람, 그리고 충동성이 강한 사람, 네. 이런 분들이 도박을 만난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즐기는 범주 내에서 도박을 하고 멈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이게 이제 심각해지는 중독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도박 문제에 대해서 좀 이해를 잘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도박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하는 게 그냥 게임이나 단순히 놀이, 내기 이 정도라고 생각하고 그냥 허용을 계속해서 한다면 내 문제가 이렇게 커지고 있음에도 그거에 대해서 참 자각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청소년들도 그렇고요, 성인들도 그렇고요. 저희 센터에 이제 뭐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뭐 가족이나 뭐 기타 다른 기관에서 의뢰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제가 하는 건 도박 아닌데요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언제든지 끊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언제든지 끊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센터까지 오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 센터에 상담받으러 이제 오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유형들이 좀 많은가요? 일단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오는 경우가 최근 늘고 있긴 합니다. 저희가 예방 교육을 네. 이제 점점 늘려가고 있고, 이제 충북 같은 경우도 예방 교육 조례가 제정되면서 작년도도 저희가 2만 명이 넘는 친구들한테 예방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코로나 이 시국에도요. 그러니까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청소년들도 내가 하는 게 도박이고 내가 좀 문제가 있네라고 인식해서 직접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는 건수들이 늘고 있지만 더 많은 부분은 부모님들이 이 문제를 발견하거나 혹은 선생님들이 청소년 도박 문제로 이제 생긴 다양한 다른 문제들, 예를 들어서 학교 폭력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도박 자금 마련하는 과정에서 누구를 때려가지고 돈을 뺏었다. 혹은 돈을 빌려놓고 안 갚아서 얘가 화가 나가지고 때렸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돈을 빌린 친구는 도박 자금 때문에 돈을 빌렸다.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청소년들이 요즘에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많이 이렇게 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이 이야기는 더 잘 아시겠지만 막 사이트에 이렇게 올려서 내 거를 자꾸 판다고 해요. 근데 제일 처음에는 청소년들이 도박에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내 용돈을 사용하고 용돈이 다 떨어지면 어머니한테 거짓말해서 돈을 받아서 쓰고 그게 또 다 떨어지면 더 이상 거짓말도 할 수 없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팔고 내가 팔 물건들이 다 떨어지면 이제 허위 매물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물건이 없는데 네. 이제 뭐 요즘에 핸드폰들이 워낙 고가니까요. 급매한다. 30만 원, 50만 원에 100만 원짜리인데 그렇게 판다 하고 올리는 거죠. 그러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람들이 이제 내가 사겠다라고 하면 여러 명한테 동일한 걸로 이렇게 돈을 받고 물건을 안 보내는 거죠. 제가 당했잖아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경찰서에서 의뢰가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경찰서에 이제 청소년과나 이런 쪽에서 또 의뢰가 오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의뢰가 오면 저희가 또 개입을 해서 이제 도박 문제 치료를 하죠. 그래서 어쨌든 저희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미 도박 문제로 인해서 다양한 폐해가 일어난 청소년이나 성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시는데 많이들 이제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이 문제가 다 해소된다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세요. 실제로 저희 센터 오시는 분들의 평균 손실액이 약 1억 8천에서 2억 정도 되시거든요. 그 정도 돼야 이제 센터에 가야겠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빚이 이렇게 크니까 이 빚이 이제 좀 해소됐으면 좋겠다. 내가 도박해서 이 문제가 생겼으니까 빚이 해소되면 나는 문제가 다 나았다. 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도박 중독 문제를 갖고 이제 오시면 그 폐해가 가장 두드러진 폐해가 금전적인 폐해로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대인관계 문제나 혹은 직장 내에서 다양한 문제나 혹은 직업 가치에 대한 그걸 상실했거나 네. 혹은 내 자아상, 그러니까 내가 계속 반복해서 그만해야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놓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불편한 감정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자아상이 안 좋아진다거나 대인관계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가족 간의 갈등도 생기고 이혼 위기에 계신 분들도 오시고 뭐 어떤 부모님들은 얘 정말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하면서 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어디 나가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얼마나 힘드시면 그렇게 이야기하시겠는가라고 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정도로 금전적인 문제 이외에도 다양한 폐해들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좀 저희가 개입해주고 지금 이제 대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다양한 기관들과 협업해서 이 문제를 좀 통합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사이버 수사대에서도 이제 불법 온라인 도박 근절을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하고 예. 계신데요. 최근에 조금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사례는 적발된 사례 중에 이 사례는 조금 소개해 줄 만한 그런 사례. 그래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그런 사례들이 있을까요? 예. 수사대에서. 저희가 수사한 사례들 중에 네. 뭐 작년에 수사한 사례는 2018년 11월부터 베트남에 이 서버를 두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서 이 금액 규모로 이제 572억 상당의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7명을 검거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런 그 외에도 또 한 경찰서에서 저희 도내 우리 관할 경찰서에서 2,200억 상당의 도박 사이트의 인출책으로 활동을 하면서 도박 자금을 관리하면서 약 250여 회에 걸쳐서 50억이나 되는 금액을 인출하던 이런 피의자가 인출하는 현장에서 검거가 되고 5천만 원의 피해액이 압수된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이거 규모로 따지면 네. 2017년도에 좀 큰 규모의 도박 사건을 검거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 건은 역시 일본에 도박 서버를 설치하고 중국에 운영 사무실을 설치하고 약 2년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 금액 기준으로 1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도박을 사이트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로 인한 이익 금액은 수백억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피의자들 10명을 검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 도박을 청소년들이 많이 하기도 하지만 그 운영하는 그 분들과 같이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출책으로 예. 뭐 청소년들이 같이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중간에 뭐 도박 브로커로 또 활동하는 청소년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사례를 하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박 행위뿐만 아니라 도박 운영에 이렇게 관여를 하다가 크게 피해를 본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2016년도 사례인데 이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중퇴한 그 18세 청소년에게 해외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겠다,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속여서 해외로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해외로 오라고? 예, 부모님들에게는 어학연수다 뭐 이렇게 그 청소년은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속여서 해외로 나갔는데요. 네. 그곳에서 그 학생이 막상 한 거는 어학연수가 아니라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거였고 네. 해외에서 이제 아무 연고가 없는 학생이 거기에 있으면서 좀 폭행과 가혹행위에 좀 시달리면서 이런
업무를 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네. 예, 국내 현지에서 먼저 탈출한 피해자의 신고로 그 사실이 발각돼서 필리핀 소재 그 한국 대사관과 협조를 통해 그 무사히 구출했던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에 가담하면 당연히 이 처벌을 받을 텐데 그 운영에 가담해서 피해를 본 청소년들의 사례도 또 있나요? 네, 실제로 네. 청소년들이 총판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네. 총판이라는 총판도 청소년을 시켜요? 그렇죠. 왜냐하면 청소년들한테 청소년들이 가장 효과적이니까요. 아, 내가 하니까 너도 같이 하자. 뭐 그렇죠. 이런 설득을 하는군요. 그리고 청소년들은 쉽게 청소년들을 만나잖아요. 그 안에 그렇죠. 학교에서 만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총판을 하고 청소년들이 예를 들어서 누구를 한 명 소개를 시켜주면 거기에서 얼마를 얘가 사용한 금액의 10%를 너한테 띄워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청소년 중에는 한 달에 뭐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총판을 해서요. 네. 그런데 그렇게 총판하는 친구들도 결국은 도박을 자기가 또 하기 때문에 또 손실이 나죠. 네. 네, 그래서 그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고 청소년들이 그 이제 도박과 관련해서 계속 범죄에 가담되는 경우들이 이렇게 빈번할 수 있는 이유는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그런 다양한 SNS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이제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게임 사이트나 이런 데 채팅하면서 하는 게임 사이트들 있잖아요. 네. 그런데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고 있으면 뭐 거기다 이렇게 이제 채팅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뭐 이런 거 오면은 얼마 벌 수 있는데 한번 해볼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청소년들이 뭐가 해서 솔깃해서 한번 가보면 실제로 돈이 입금이 되거든요. 누구 한 명 소개를 해줬더니 입금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뭐 이런 게 다 있나 하고 또 다른 친구들이 이제 야 너도 해 해서 그냥 돈이 들어와 너도 해. 네, 뭐 이렇게. 네. 그래서 서로 다 그렇게 해서 서로 돈을 벌자 하고 제일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그게 이제 결국 불법 행위들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모은 돈으로 결국 다시 또 도박을 하고 그래서 중독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죠. 이렇게 한 청소년 중에서도 실제로 그러니까 뭐 훈방 조치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처벌이 된 경우도 있나요? 예, 뭐 그런 경우에도 학생들이 처벌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네. 도박에 대한 처벌을 좀 살펴보시면 네네. 이제 뭐 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네. 뭐 카지노, 카드 도박 같은 것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이제 도박 개장죄에 해당이 돼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뭐 마사회법이나 경륜, 경마, 경정 경륜 등에 대해도 유사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고요. 형법상의 이 상습 도박으로 도박 행위자들이 이렇게 처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도박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이 계좌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도박 자금의 입출금에 사용되는 이런 계좌를 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역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계좌를 양도한다는 건 어떻게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인 인증서라든가 이런 매체를 양도하는 이런 내 거를 것들 주는군요. 예, 너 이용할 수 맘대로 있도록. 쓰라고. 예. 그렇게 해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면 뭐 도박 사이트 운영에 대한 공범으로도 이렇게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돈이 네. 필요한 청소년들은 그렇게 자기 통장을 이렇게 자꾸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포 통장, 소위 대포 통장이 되는 걸로 사용할 수 있게 주고 통장 하나당 50만 원, 100만 원을 이렇게 받는 거죠. 도박하려고 그렇게 해서 받고 또 부모님 중에서도 실제로 그러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이 부모님 통장을 이렇게 해서 대포 통장으로 넘긴 거죠. 부모님 걸. 네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준다고 하니까 네. 난 당장 이제 도박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걸 또 이렇게 넘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청소년 도박 같은 경우는 범죄와 매우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이제 경제 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돈을 버는 게 아니니까 용돈 이외에 내가 도박할 수 있는 돈이 없을 때에는 당연히 다양한 불법들과 연루돼서 그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빈번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법하고 범죄 이거는 처음에 잘 모르고 시작했더라도 하다 보면은 이거는 조금 뭔가 정상적이지 않구나라는 거를 인지할 텐데도 네네. 그거를 계속 하게 되고 네. 친구한테까지도 소개해주고
그런 심리는 뭔가요? 보통 멈춰야 되는 게 이제 상식적인데 그렇죠. 네. 거기에 이제 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청소년들이 돈이 그렇게 또 많이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심리인가요? 잘 일단은 네네. 중독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좀 이제 이해를 한다면 청소년들을 좀 이해하는데 좀 청소년이든 혹은 성인의 도박 문제든 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는 중독이 이제 들어가는군요. 그렇죠. 사리 분별이 일단 안 되는 상황이 네, 맞습니다. 네. 중독에 이제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대상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러니까 뭐 알코올이라든지 니코틴, 담배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뭐 쇼핑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할 것 없이 중독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의 세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대상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하고 싶어 미치겠는 마음이 막 쑥 올라온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통제가 안 됩니다. 조절 능력의 상실, 통제가 안 된 상태를 중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박을 예를 들자면 내가 오늘은 딱 10,000원만 해야지 혹은 50,000원만 해야지 이렇게 청소년들이 생각을 하고 네. 접근을 한다고 해도 내가 돈을 실제로 들어가 도박을 하고 있고 돈을 잃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박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또 해야 되니까. 그리고 시간 같은 경우도 내가 오늘 딱 1시간만 해야지 하고 일어난다면 중독 상태는 아닌 거죠. 조절이 네.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1시간이고 5시간이고 밤새서 도박을 또 한다는 거죠. 그 조절이 안 되는 상태가 네. 중독이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결과가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또 하는 게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돈 많이 잃었어. 그리고 청소년들한테 계속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걸 내 친구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 네. 그래서 관계가 안 좋아졌어. 나도 너무 힘들어 도박해서. 하지만 결과가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도박 생각이 나고 또 도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독 상태에 있다라는 것은 이미 조절이 안 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다양한 폐해가 일어나고 사회적 폐해가 일어나고 개인의 폐해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도박 중독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 혹은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좀 여기서 좀 중간에 막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 아까 그 중독의 그 증상을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 그 최근에 그 주식이나 네.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의 증상과 거의 흡사하네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거 보고 있고 그렇죠. 안 하면 막 불안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 좀 네, 얘기 좀 그러니까 해주세요. 폐 네. 양상은 같습니다. 네. 뭐 비트코인이든 이제 주식이든 주식도 마찬가지로 내가 손실이 이만큼 나면 그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뭘 하냐면 물타기를 하잖아요. 전문 용어 나오는 거죠. 네. 물타기를 하고 또 돈이 없으면 뭐 미수금을 사용해서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네. 그게 또 없으면 또 대출을 받아서 하고 대출도 안 되면 뭐 친구들한테 또 전화해서 받아서 하고 그래서 이렇게 폐해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어떤 양상이 계속해서 나한테 안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 센터에 오시는 분들 중에 주식으로 오시는 분들이 손실액이 어떤 면에서는 도박 사이트에 들어가시는 분들보다 액수가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기억하기로는 인식하기로는 내가 하고 있는 건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투자해서 손해 볼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아마 주식하시는 분들은 나는 투자야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게 내가 어떤 형태로 이 투자를 하고 있는가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박의 특징 중에 또 다른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즉각적인 보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도박에 돈을 걸고 1년 후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베팅을 안 합니다. 머뭇거리죠. 머뭇거리지 않고 지금 그냥 안 안 하죠. 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사이트들은 아까 이제 저기 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시간 그런 그 도박들은 5분에 한 번씩, 어떤 건 30초에 한 번씩 돌아갑니다. 소셜그래프 같은 경우는 뭐 10초에 한 번씩 돌아갑니다. 네. 그러면 내가 지금 잃어도 다음번에 또 딸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네. 거죠. 근데 어쨌든 즉각적인 내가 뭔가 여기다 베팅을 하면 바로 결과가 금방금방 나오는 쪽으로 베팅을 점점 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주식하시는 분이나 나는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정말
투자인지 한번 본인 스스로 좀 점검해 보시려면 내가 투자를 하고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넣어놓고 기다릴 수 있는가? 네. 그렇다면 투자로 봐야겠죠. 예, 그런데 어우, 하루에도 찔리는 분들이 많아요. 네. 네. 도박 중독에 관해서 저희가 좀 제가 접해봤던 사례로는 네네. 이 사이버 수사대 사무실에 몇 년 전에 한 30대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자수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갑자기? 예. 네. 뭐 자수를 할 테니까 제발 교도소 좀 보내달라. 왜 그러시냐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결국 그겁니다. 도박에 빠져서 빚을 너무 많이 지고 자꾸 내가 내 스스로를 지금 컨트롤할 수가 없다. 교도소에 들어가면 못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로 얘기가 시작이 돼서 많은 좀 안타까운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분의 얘기를 듣고 내용을 조사한 후에 상담을 권유해 드렸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좀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서 또 예전에 있었던 사례인데 이 물품 사기로 검거됐던 고등학교 중퇴한 청소년이었습니다. 청소년이 물품 사기를 하게 된 경위를 살펴봤더니 결국 그 도박비 때문에 물품 사기를 저질렀고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해 주시고 좀 이렇게 보살펴 주려 했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도박에 빠져서 반복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작년에 그 사람이 이제 20대가 됐는데 네네. 20대 청년인데 이미 또 다른 인터넷 물품 사기를 저질러서 또 구속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도박뿐만 아니라 사기에 굉장히 많이 의존했고요. 물품 사기 전과가 뭐 20범에 달할 정도로 이건 중독이네요, 중독. 예, 말씀하신. 굉장히 심한 중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도박 뭐 근절하시기 위해서 이제 두 분이 이제 각자의 기관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도박 예방도 중요하고 이제 도박을 중독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또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절할 수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근절이 될 것이냐? 왜냐하면 어쨌든 합법적인 사행 산업을 인정하고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소소하게 일상에서 도박들을 할 겁니다. 네.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금주법이 1919년도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금주가 되지 않았죠. 오히려 밀주가 더 많이 팔리고 한 것처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에도 금주령이 있었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다 이제 금주가 되지 않았다는 걸 실패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박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갈 거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 도박을 어떻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 도박의 범주가 매우 넓은데 그 넓은 범주에서 우리가 사교적인 범주에 있는 도박, 우리가 소소하게 뭐 내기 하잖아요. 그 정도의 내기나 우리가 그 정도의 도박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자꾸 벗어나는 게 문제겠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도박 문제에 대해서 도박은 나쁜 것, 그리고 도박은 하면 큰일 나는 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면 오히려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도박일지라도 나는 도박하는 게 아니야. 게임하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소하게 로또 한 장을 사더라도 난 도박을 하는 거야. 뭐 가족끼리 윷놀이 할 때 저도 이제 5,000원씩 걸고 이제 가족이 윷놀이 하는데 그것도 도박하는 거죠. 자, 우리 도박합시다. 네, 도박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라는 거죠, 네, 오히려. 도박에 대해서 네. 우리가 하는 것도 도박이다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네. 저희 센터에 오시는 분들 손실액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큽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베팅액은 저희 센터 오실 때쯤이면 1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베팅을 하세요, 한 판에. 그런데 이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면담을 진행해 보면 이분들의 첫 베팅 금액은 5,000원, 10,000원이에요. 동일하다는 것들, 다 사교적인 범주에서 시작을 했다가 이게 이 범주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병적 도박, 우리가 얘기하는 중독 상태까지 가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네. 내가 하고 있는 것도 도박이네라고 알고 그럼 도박이니까 도박의 위험, 중독이 될 가능성이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알고 그거에 대해서 좀 조심하고 네. 내가 하고 있는 게 안전한 상태인가에 대해서 좀 점검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네, 근절보다는 뭐 관리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이 도박을 최대한 차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이제 도박을 양쪽 측면으로 보면 공급자가 있고 수요자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공급 쪽에 대한 차단은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다양한 수사 기법을 통해서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을 많이 단속을 해서 이것이 이제 기업화되거나 이 사업 확장돼 나가는 것들을 계속 끊어줘야 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역할은 역시 경찰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이 끊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에서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이고 이런 범죄에 가담하게 되면 얼마나 이제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킴과 동시에 본인도 크게 처벌받는다는 이런 문제성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의 역할도 피의자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각종 가입 관여자들 철저히 엄단을 하고 그와 동시에 이제 수요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학생들이나 이 청소년들이 네. 특히 어려서부터 이런 정보들을 정확하게 도박의 폐해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이런 앞으로 도박 중독자로 나아가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미리 끊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양대 축으로서 정말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정말 몰랐던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까요? 시간이 다 돼서. 네, 도박 폐가 있으신 분들 연락처 하나만. 네네. 짧게. 네. 네. 저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는 치료받을 수 있는 창구를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국번 없이 1336 누르시면 24시간 365일 언제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번 없이 1336.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김경진 세종충북센터장, 충북경찰청 정대용 사이버수사대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JB 시사공방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